주요 뉴스입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2차 부지에서 적성묘를 비롯해 280여 개의 고대 무덤이 확인됐습니다. 평지에 이렇게 많은 고대 무덤이 발견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한 대형마트가 제천의 한 전통시장 내 입점을 추진합니다. 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례적으로 플랜카드까지 내걸며 반기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를 한 운전자가 신고자를 비난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려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적반하장식 분풀이에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참모진 교체가 임박한 가운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노영민 주중대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선 국회의원 출신인 노영민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저녁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2차 부지에서 적성묘를 비롯해서 280여 개의 고대 무덤이 확인됐습니다. 평지에 이렇게 많은 고대 무덤이 발굴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세기에서 5세기 무렵 지배층의 무덤인 적성묘 2기. 인근에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대 무덤이 드러나 있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2차 사업부지 주거지역 5만 5천여 제곱미터에 대한 발굴 현장입니다. 고대 무덤 280여 기, 백제와 가야의 토기류와 부장품인 토기말 모양 허리띠고리 등 1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됐습니다. 평지에 이렇게 많은 고대 무덤이 산재해 있는 곳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분묘가 그간에 다들 산에서만 나온 줄 알았는데 청주에서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마영대구가 나오는데 흙으로 된 마영대구가 나오는 게 가장 특징이죠. 2차 조성 사업에서도 고대 유적이 쏟아지면서 보존 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구학계는 지난 2016년 1차 사업 당시 집터 일부만 이전 보존을 결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 5일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 8명이 참석한 현장 검토회의에서는 지표면이 무심천보다 낮아 현장 보존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측도 적성묘 2기 등 일부만 전시관과 역사공원으로 이전하는 결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지 가운데 13만 제곱미터가량은 현 상태로 청주시에 소유권을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청주시 주도로 발굴 조사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문화재적 가치라든지 이런 걸 해서 보존해야 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해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재척을 시켰을 경우에 난개발로 인해서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편입을 시켜서 매입을 하고. 충북문화재연구원은 오는 3월 유물유적을 일반에 공개합니다. 이전 보존이냐 현장 보존이냐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 대형마트가 전통시장 내에 입점을 추진합니다.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장 상인들이 이례적으로 플래카드까지 내걸며 반기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통시장 내 보기 드문 플랜카드가 걸렸습니다. 시장 상인회가 대형마트의 입점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입니다. 800여 개의 점포 중 200개 이상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를 통해 유동인구의 증대 효과를 노려보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자치단체의 창업지원 사업으로 문을 연 청년 상인들은 그 기대감이 더 큽니다. 노브랜드가 입점되게 됨으로써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청년들의 추가적인 창업이나 기존 상인들의 새로운 아이템 발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형마트는 상품 판매 외에도 키즈카페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6개 전통시장 내 대형마트 마켓이 입점해 있는 가운데 긍정적 효과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브랜드와 문화적 콘텐츠를 같이 융합시켜서 기존에 침체되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시장 취급 상품과 중복되거나 또 다른 주변의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이 반발할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재래시장으로서 이렇게 갖춰야 될
일단은 이제 1차 식품의 공산품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미비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어울려짐으로써 또 저희 중앙시장도 뭐 이렇게 좀 활성화될 방안도 있다고 생각해요. 갈등의 아이콘이었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를 한 운전자가 신고자를 비난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려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적반하장식 분풀이에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걸 신고했다며 온갖 욕설이 담긴 게시판이 공용 현관에 붙어 있습니다. 또한 신고한 상대를 저주하는 문구도 눈에 띕니다.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인데 입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자기 죄를 그냥 자기가 그렇게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말아야지. 그거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붙어있던 게시판을 제거했습니다. 또한 입주민의 소행인지 다른 외부 사람의 소행인지 CCTV 분석 등을 통해 확인 중입니다. 우리가 제보를 했어요. 입주민인지 입주민이 아닐 수도 있다. 입주민이 아닌 사람을. 지난해 8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구를 막은 채 주차를 했던 여성이 입건됐고 6월에는 진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진입로를 막고도 뒷차가 경적을 울린다며 욕설을 퍼부었다가 비난 여론이 들끓기도 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청와대 참모진 교체가 임박한 가운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노영민 주중대사가 내정됐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내정자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과 2017년 대선에선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입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노영민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을 파헤쳤고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 정책실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기획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해 촉발된 명문고 설립은 2019년 새해 교육계 최대 현안 중 하나입니다.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명문고 설립이라는 큰 틀에 낸 접점을 찾았는데 방법론에서는 이견이 여전합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도내 한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명문고 설립. 사실상 충청북도와의 교감 뒤 전면에 나선 시민단체는 명문고 설립의 명분으로 서울대 입학생과 청와대 고위직 감소를 예로 들었습니다. 명문고 설립은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 합의와 연동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최근에는 김병우 교육감이 자립형 사립고와는 선을 그으면서도 기업 투자 모델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충청북도도 자사고만을 고집하지 않고 수용의 폭을 한층 넓혀놨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전제로 사립고뿐 아니라 공립고 모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가 내세운 당초 명문고 설립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론에서는 이견이 여전합니다. 도는 일부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원하고 있고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방안에서는 뭐 자율형 사립고도 있을 수가 있고 기업체를 유치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공립형 자율고를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교육청은 평준화 정책에 훼손을 꺼리고 있습니다. 평준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교육적인 부작용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이전 단계의 학교 교육을 좀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충청북도와 교육청은 협의체 구성과 함께 명문고의 형태와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민관 거버넌스 조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도내 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캠프 관계자가 체육단체에 부당하게 채용된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자치단체장 부인의 운전기사로 일한 관계자는 선거 뒤 별도의 공개 경쟁 절차 없이 해당 지자체 산하 체육단체에 6급 팀장급으로 특별 채용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채용 담당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채용 과정에서 윗선에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유기견들이 들개가 되면서 가축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 옥천에서 대형 유기견이 닭과 토끼 수십 마리를 물어 죽였는데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황급히 도망가는 닭을 목줄을 한 유기견 한 마리가 쫓아갑니다. 또 다른 유기견과 함께 그물을 뚫고 들어와 농장을 습격합니다. 맹수로 돌변한 유기견들은 닭과 토끼 50여 마리를 닥치는 대로 물어주겠습니다. 들개에게 유린당한 우리아는 처참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주인이 나타나는데도 대담하게 우리안을 한참이나 배회한 뒤 달아났습니다. 옥천군은 개들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들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떠돌이개에 의한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옥천에서만 닭 120여 마리와 송아지가 들개 공격으로 죽었습니다. 지난해 제천에서는 유기견이 기르던 염소를 물어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허용된 마취총이나 토액틀만으로는 생포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고서 오래된 개는 야생성이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가까이 못 가죠. 도망가죠 그냥. 한 해 발생하는 유기견 수는 약 10만 마리. 가축은 물론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CJB가 보도한 탄금호 물놀이장 4계절 썰매장 무허가 놀이시설과 관련해서 충주시가 안전점검을 실시해 보완 작업을 마쳤습니다. 한편 충주시는 안전보험 미가입과 관련해서는 개장 이후 증권이 늦게 발행돼서 행정착오로 벌어진 일로 이용객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 내 4년제 대학의 2019학년도 정시 모집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는 9.15대 1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지난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청주대도 2배 가까이 상승한 6.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원대 5.16대 1, 제천세명대 5.13대 1, 한국교통대도 4.2대 1로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이 중학교 신입생 7,120명을 컴퓨터 추천 방식으로 배정한 결과 89%가 1지망 학교에 배치됐습니다. 이어 2지망은 6%, 3지망은 2.3%, 4지망은 1%였고 90명은 6지망에서 9지망 중학교에 배정돼서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민주당 충북도당 신년 담배식이 청주 CJB 컨벤션 센터에서 변재일 도당위원장과 당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변재일 위원장은 당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도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자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화 이글스 청주 서포터즈, 오창 과학단지 김산기 염소탕에서 각각 1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오근장동 LH 20통 주민 1동이 27만 4,020원,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꿈드림 뻔뻔비즈 수익금 23만 7천 원을 보내주셨고 청주 가경동 세원 2차 아파트에서 20만 원, 청주 오근장동 외하 4통 주민 1동이 15만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청주 사창동 11통 주민 1동, 청주 남일면 두산 1리 주민 1동, 청주 오근장동 주중 19통 주민 1동이 각각 10만 원, 청주 남일면 가산 1리 노인회 1동이 7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적십자사 충북도지사와 희망나눔 적십자 모금 캠페인을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저녁 CJB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